이혼 직전 사주가 말해준 진짜 이유. 갈라서기 직전 부부의 반전 이야기. 같은 집, 다른 마음. 출근해. 단 한마디. 그게 오늘 아침 유진이 들은 전부였다. 남편 도현과 함께 살아온 9년. 그의 말은 해가 갈수록 짧아졌고 유진의 눈빛은 점점 말라갔다. 아침 식탁에 앉은 두 사람 사이엔 따뜻한 국물보다 더 식은 공기가 떠돌았다. 도현은 늘 조용한 남자였다. 그러나 그 침묵은 이제 무심함으로 느껴졌다. 도대체 언제까지 이럴 건데? 유진은 거울을 보며 혼잣말했다. 무표정한 얼굴. 늘 바쁘다는 핑계로 외면해온 자신과 마주하고 있었다. 며칠 전 유진은 친구의 권유로 명리 상담소를 찾았다. 이혼 전에 사주라도 한번 보고 와봐. 사람이 원래 그런 건지 지금 그런 건지 알게 될지도 몰라. 상담소에서 그녀는 조심스럽게 사주를 내밀었다. 상담가는 한참을 들여다보다 말했다. 당신은 비견이 강한 사람이에요. 자기 주장이 뚜렷하고 독립적인 기운이 많죠. 남편은 반대로 겁재가 강해서 같은 듯 하면서도 늘 부딪히는 운이에요. 유진은 눈을 동그랗게 떴다. 그게 나쁜 건가요? 꼭 나쁘다고 말할 순 없어요. 하지만 그 둘이 함께 살기 위해선 서로를 경쟁자가 아니라 파트너로 볼 줄 알아야 해요. 그 말이 머릿속에 맴돌았다. 결혼 초 그들은 함께 가게를 꾸리고 인테리어 하나까지 밤새 상의하며 웃던 사이다. 언제부터 상대가 아니라 상대방이 되었던 걸까? 그날 밤 도현이 들어오지 않았다. 전화도 없이 메시지도 없이. 유진은 냉장고 문을 닫으며 생각했다. 우리 정말 끝에 다다른 걸까? 그러나 그녀는 몰랐다. 도현 또한 며칠 전 혼자 사주 상담소를 찾았다는 사실을 말하지 않는 이유. 도현은 새벽 3시에야 집에 들어왔다. 불 꺼진 거실. 가방을 내려놓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울렸다. 유진은 이미 잠든 것 같았지만 도현은 그 문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다. 말을 걸까? 사과할까? 그냥 안으로 들어갈까? 결국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언제나처럼. 사주 한번 보고 가시죠. 며칠 전 출근길에 우연히 들른 상담소에서 들은 말이었다. 무심코 앉아낸 생년월일에 낯선 중년 상담가는 이렇게 말했다. 당신 사주는 관성이 과다하여 책임감이 강하고 남들 앞에선 늘 괜찮은 척해야 하는 별이 많네요. 겉으론 조용하고 강해 보여도 안에선 늘 무너지고 있죠. 도현은 피식 웃었다. 그 말은 너무 정확해서 소름이 돋았다. 그는 늘 가장의 무게를 말없이 감당해왔다. 직장에서도 가정에서도 무너지는 마음을 말로 꺼낼 수 없었다. 자신이 약해지면 모든 게 무너질 것 같았다. 또 하나, 식상이 억제되어 있네요. 하고 싶은 말, 표현하고 싶은 감정이 많은데 그걸 스스로도 막고 있어요. 상담가는 고개를 기울이며 조용히 말했다. 아내분이 외롭겠어요. 감정을 주고받을 통로가 막혀버린 거니까. 그 말이 유난히 아프게 박혔다. 도현은 기억했다. 결혼 초 유진이 자주 했던 말 좀 해줘. 화가 났는지 피곤한 건지 사랑은 하는 건지 나 혼자 상상하게 만들지 말고. 그땐 그저 피곤했을 뿐이라 여겼다. 그러나 지금에 와선 안다. 그 침묵이 사랑을 조금씩 말려 죽이고 있었던 것을. 그래서요. 이혼하고 싶은 마음은 있나요? 상담사의 질문에 도현은 한참을 망설이다 말했다. 없습니다. 그냥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는 처음으로 자신의 상태를 말로 꺼냈다. 사주는 거울이었다. 그는 그 안에서 처음으로 도현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의 감정을 들여다봤다. 그날 밤 거실에서 유진이 쓴 메모 하나를 발견했다. 나 아직도 당신 좋아하거든요. 근데 이젠 더 이상 혼자 좋아하고 싶지 않아요. 그 문장에 도현은 오래도록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말하지 않은 시간의 무게가 지금 그를 깊이 짓누르고 있었다. 같은 팔자 다른 해석. 토요일 오후 유진과 도현은 말없이 상담소 앞에 섰다. 둘 다 먼저 문을 열지 않았다. 한참을 그렇게 서 있다가 유진이 먼저 걸음을 뗐다. 들어가요. 늦으면 나 다시는 안 와요. 작은 방. 낡은 책상 위에 펼쳐진 사주지. 상담가는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다. 두 분 같은 해에 태어나셨군요.
비견과 겁재가 공존하는 구조. 서로 닮았는데 그래서 더 부딪히는 궁합이에요. 유진은 입을 굳게 다물었고 도연은 시선을 피했다. 궁합이 나쁘다는 게 무조건 갈등만 있다는 뜻은 아니에요. 오히려 이런 경우 서로에게 깊이 의존해요. 하지만 문제는 감정을 표현하는 방식이 너무 달라서 마음은 가까운데 거리가 느껴지는 거죠. 상담가는 유진을 바라보며 말했다. 아내분은 식상과 재성이 강한 분이에요. 사랑하면 말로 행동으로 드러내야 만족을 느끼죠. 그런데 남편분은 관성이 강하고 식상이 약해요. 사랑을 느껴도 표현을 잘 못합니다.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 게 아니라 방법이 다른 거죠. 유진의 눈가가 흔들렸다. 그 말은 마치 오랫동안 기다려온 해명이었다. 그럼 우리가 지금 이렇게 된 건 그 사람의 잘못도 제 잘못도 아니라는 건가요? 상담가는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요. 사주는 성향이고 성향은 다를 수밖에 없어요. 중요한 건 그 다름을 아는 순간부터 비로소 관계가 시작된다는 겁니다. 도연이 조용히 입을 열었다. 전 항상 지켜주는 게 사랑이라 믿었습니다. 그래서 힘들어도 말 안 하고 혼자 버티려고 했어요. 유진은 조용히 고개를 떨구었다. 근데 그게 나에겐 무관심으로 느껴졌어요. 두 사람 사이 한동안 침묵이 흘렀다. 상담가는 마지막으로 말했다. 부부의 궁합은 좋고 나쁜 걸 따지는 게 아닙니다. 같이 살 수 있느냐? 이해할 수 있느냐? 그게 진짜 궁합이에요. 상담소를 나오는 길, 햇살이 잔잔하게 내리쬐고 있었다. 도연은 조심스럽게 손을 내밀었다. 유진은 그 손을 잠시 바라보다 천천히 잡았다. 처음처럼 단단하게 잡히진 않았지만 그 온도는 분명 10년 전 그날과 같았다. 흐름이 바뀌는 날. 오늘 커피는 내가 만들게. 출근 준비를 하던 도현이 조심스럽게 내민 머그컵. 커피는 조금 연했지만 유진은 말없이 받았다. 도현은 커피를 들고도 말없이 서 있었다. 평소 같으면 그냥 지나쳤을 그 순간 유진이 먼저 말했다. 앉아 같이 마셔요. 도현은 천천히 자리에 앉았다. 그들은 마주보고 앉아 커피를 마셨다. 10분 남짓. 말은 거의 없었지만 그 시간은 최근 몇 년 사이 가장 조용하고도 평화로운 아침이었다. 세운이 바뀐 해. 둘의 사주에는 올해 들어 관성과 비견의 균형이 맞춰지는 운이 들어와 있었다. 관성은 도연의 무거운 책임을 부드럽게 덜어주고 있었고 유진에게는 식상의 기운이 흩어지지 않고 받아들여지는 흐름이 찾아오고 있었다. 사주는 말해주지 않는다. 이혼해라 혹은 행복해질 것이다라는 확답은 없다. 다만 감정이 풀릴 수 있는 방향과 시기를 보여줄 뿐. 며칠 후 유진은 평소보다 일찍 귀가했다. 거실엔 도연이 소파에 기대어 책을 읽고 있었고 부엌에는 저녁 준비가 반쯤 되어 있었다. 이게 뭐야? 오늘 내가 늦는다고 했잖아. 오래간만에 된장찌개 해봤어. 엄마 레시피 그대로. 유진은 말을 잇지 못했다. 몇 년 만이었다. 도연이 먼저 뭔가를 준비한 건 식탁 앞. 유진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무슨 바람 불었어요? 도연은 웃으며 말했다. 그냥 이제라도 말 안 하면 평생 못할 것 같아서. 그 말에 유진의 눈가가 젖었다. 그리고 문득 상담사가 했던 말이 떠올랐다. 사람은요, 자신이 바뀌었단 걸 스스로 말하지 않아요. 그 대신 행동이 바뀌어요. 유진은 국 한 술을 뜨고 고개를 끄덕였다. 국이 짜요. 그럴 줄 알았어. 두 사람은 동시에 웃었다. 그날 밤 도연은 유진에게 작은 편지를 건넸다. 어설픈 글씨로 꾸밈 없는 마음이 적혀 있었다. 나는 당신을 사랑하는 법을 몰랐고 지금도 잘 모르지만 이젠 배우고 싶어요. 그게 이혼 대신 내가 내린 결론이에요. 유진은 그 편지를 천천히 접어 머리맡 스탠드 안에 넣었다. 그리고 조용히 불을 끄고 도연의 어깨에 이마를 기댔다. 흐름은 변했다. 작지만 분명한, 함께 걸어보겠다는 방향으로. 다시 흔들리는 중심. 대표님, 이번 건 무리일 수 있어요. 도연은 사무실 책상 앞에 앉아 있었다. 팀장은 조심스럽게 말했다. 본사 쪽은 지금 구조조정 중이고 이번 기회를 잡지 않으면 팀이 통폐합될 가능성도 큽니다. 그 말은 뼈아팠다. 최근 몇 달간 회사 사정은 계속 안 좋아졌고 이번 파트너십 계약은 회사 내부에서 도연의 남은 자리를 증명할 마지막 카드였다. 이 투자,
내가 책임질게요. 결국 도연은 계약서에 서명했다. 하지만 그건 곧 위험한 베팅이었다. 사주에 들어선 겁제의 흐름. 도연은 알지 못했다. 이 시기 그의 운은 재성을 빼앗기기 쉬운 시기라는 것을.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온 도연은 말없이 앉아 있었다. 유진은 그의 얼굴에서 익숙한 침묵의 그늘을 보았다. 무슨 일 있어요? 아니. 그 짧은 대답은 유진의 속을 다시 식혀버렸다. 예전처럼 또 말하지 않는구나. 며칠 후 계약건이 무산되었다는 연락이 왔다. 본사 자금 사정으로 갑작스런 철회. 도연은 사무실에서 아무 말도 못하고 앉아 있었다. 책임, 실패, 무너짐. 그 모든 단어들이 한꺼번에 밀려들었다. 그리고 그날 밤 유진은 도연이 집에 돌아오지 않았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전화도 받지 않았고 메시지도 없었다. 그녀는 불 꺼진 거실에서 오랜 시간 앉아 있었다. 또 혼자 짊어졌구나. 그 말밖에 나오지 않았다. 다음 날 도연은 친구가 운영하는 작은 술집에서 돌아왔다. 눈은 충혈되어 있었고 손엔 쥐어짜듯 구겨진 봉투가 들려 있었다. 이혼 생각했었어요. 도연이 처음으로 입을 열었다. 왜? 당신까지 괴롭게 할 바엔 나 혼자 그냥 끝내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유진은 그의 앞에 앉았다. 잠시 침묵한 후 천천히 말했다. 도연 씨, 나는 당신이 실패한 게 아니라 또 말을 안 한 게 화나는 거예요. 그 말에 도연의 눈이 붉어졌다. 그는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이번에야말로 말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무섭더라고요. 내가 무너지면 우리가 또 깨질까봐. 유진은 그의 손을 잡았다. 우린요. 당신이 버티지 않아도 함께 무너지고 같이 일어나는 사이가 될 수 있어요. 그 말은 도연의 사주에선 찾아볼 수 없는 진짜 재성의 의미였다. 신뢰, 함께 쌓아온 가치, 그리고 지켜야만 하는 사랑이라는 이름의 자산. 그날 밤 도연은 처음으로 자신의 취약함을 아내 앞에서 숨기지 않았다. 방은 조용했다. 창문 밖엔 가로등 불빛이 희미하게 번지고 있었고 현관문은 잠겨 있었으며 둘 사이엔 오랜 침묵만이 흘렀다. 도연은 천천히 유진의 방으로 향했다. 문 앞에서 한참을 망설였다. 지금 들어가면 우린 어떻게 될까? 하지만 그가 문을 열었을 때 유진은 이미 침대에 기대 앉아 있었다. 그녀의 손엔 정우가 쓴 편지가 그대로 펼쳐져 있었다. 무표정해 보였지만 눈빛은 복잡하게 흔들리고 있었다. 도연이 말을 꺼내려 하자 유진이 조용히 손을 내밀었다. 그의 손등에 닿은 온기는 조심스러웠고 동시에 너무도 간절했다. 말 대신 오늘은 그냥 내 곁에 있어줘요. 그 한마디는 오랜 고요를 깼다. 도연은 그녀 곁에 조심스레 앉았다. 유진의 어깨가 떨렸다. 그 떨림은 분노도 슬픔도 아닌 오래 참아왔던 그리움의 떨림이었다. 그는 천천히 그녀의 머리칼을 쓸어내렸고 그녀는 말없이 그의 셔츠 단추를 하나씩 풀어내기 시작했다. 서두름도 없었고 욕망의 격렬함도 없었다. 그 대신 그들의 눈은 서로의 깊이를 더듬고 있었다. 살결이 맞닿았을 때 그들은 동시에 숨을 들이켰다. 낯설지만 익숙했고 처음 같지만 오랜 기억 속에 감춰져 있던 촉감이었다. 키스는 조심스럽게 시작됐고 그 안에 지난 시간의 오해와 미움, 눈물, 그리고 아직 남아있는 사랑이 겹겹이 포개져 있었다. 한 번의 입맞춤이 끝났을 때 두 사람의 이마가 맞닿았다. 이렇게 따뜻한데 왜 그렇게 오랫동안 외면했을까? 유진의 속삭임에 도연은 조용히 웃었다. 그땐 내가 이 온기를 받을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어. 그날 밤 두 사람은 말없이 서로를 감쌌다. 살갗은 진심보다 더 솔직했고 심장은 말보다 더 크게 울렸다. 불 꺼진 방 안. 움직임은 점점 느려지고 마음은 천천히 녹아내렸다. 그건 욕망이 아닌 사랑이 되살아나는 의식 같았다. 다시 하나가 되는 방법. 아침 창문 너머로 햇살이 들이쳤다. 도연이 먼저 눈을 떴고 유진은 그의 팔에 기대어 잠들어 있었다. 그녀의 숨결은 고르고 얼굴은 평화로웠다. 이토록 가까운 거리에 이토록 멀었던 시간들이 겹쳐지며 도연은 마음 한가운데서 무언가 무너지고 있다는 걸 느꼈다. 조심스레 팔을 빼려던 찰나 유진이 그의 손목을 잡았다. 눈을 감은 채로 그녀가 말했다. 도망가지 마요. 그 말에 그는 멈췄다.
그리고 그 순간 알았다. 이제야 진짜로 이 관계 안에 들어왔다는 것을. 며칠 후 두 사람은 다시 상담소를 찾았다. 이번에는 함께 웃으며 문을 열었다. 상담가는 놀란 듯 웃으며 말했다. 얼굴빛이 달라졌네요. 좋은 기운이 흐르고 있어요. 도현과 유진의 사주는 이제 각자의 대운과 세운 속에서 합의 흐름을 타고 있었다. 오랫동안 대립과 충돌의 기운이었던 겁재와 비견은 점차 서로를 인정하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었고, 특히 인성의 기운이 강해진 유진의 사주는 마음의 중심을 세우고 타인을 받아들이는 힘을 회복하고 있었다. 합은 말 그대로 엮이는 기운입니다. 서로 다름을 포개고 마음을 나누고 과거를 이해하며 미래를 여는 힘이죠. 상담가의 말에 유진은 고개를 끄덕였다. 전 이제 알겠어요. 사랑은 그 사람을 바꾸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받아들이는 거라는 걸. 도현이 웃으며 덧붙였다. 그리고 받아들인다는 건 매일매일 새로 시작하는 거더라고요. 그날 저녁, 두 사람은 함께 카페에 들러 따뜻한 라떼 2잔을 마셨다. 도현은 라떼 거품 위에 손가락으로 작은 하트를 그려 넣었다. 그 모습을 본 유진은 처음엔 웃었고 이내 살짝 눈시울을 붉혔다. 이런 사소한 거 예전엔 왜 그렇게 어려웠을까? 우리가 그걸 배우는데 10년 걸린 거지. 그 말에 두 사람은 조용히 웃었다. 지금은 더 이상 상대가 아닌 같은 방향을 보는 사람들. 그날 밤, 도현은 유진의 머리맡에 쪽지 한 장을 남겼다. 오늘도 당신 곁에 살아있습니다. 그 말은 어떤 사랑 고백보다 더 깊고 따뜻했다. 끝에서 시작된 사랑. 일요일 오전, 유진과 도현은 시장에서 장을 봤다. 손엔 비닐봉지가 가득했고 그 속엔 서로의 취향이 섞여 있었다. 예전 같았으면 유진은 도현의 고구마를, 도현은 유진의 시금치를 못마땅해 했겠지만 지금은 웃으며 말했다. 이제 알겠어요. 당신이 왜 이걸 고르는지. 당신도요. 그거 보면 그냥 당신 생각이 나서. 작은 것들이 서로를 설명해주는 순간, 그건 말보다 진한 감정의 흐름이었다. 집에 돌아와 식탁을 차리고 둘은 나란히 앉았다. 조용한 식사 중 유진이 입을 열었다. 우리 정말 이혼할 뻔했네요. 그래서 다시 사랑하게 된 것 같아요. 지금은 어떤 기운이에요? 도현이 장난스럽게 묻자 유진은 웃으며 대답했다. 합기운. 아주 좋아요. 서로 엮이고 감싸고 무너지지 않는 기운. 사주는 알려준다. 지금 이 관계에 어떤 바람이 부는지. 하지만 그 바람을 따라갈지 버틸지는 결국 사람의 몫이다. 도현은 잠시 멈췄다가 말했다.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건 사랑을 다시 배우는 일이야. 유진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식탁 위에 내려앉은 햇살은 부드럽고 따뜻했다. 그건 이혼이라는 단어를 지나 다시 관계를 선택한 사람들에게만 주어지는 작은 축복 같았다. 사주는 인연의 틀을 말할 뿐이다. 그 인연을 완성하는 건 매일의 선택이다. 다음 영상은 용신이 없는 사주, 그 남자의 인생은 왜 비어있을까로 이어집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며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겠습니다.